4장 4절 부정형과 로피탈 법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부정형 중에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과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두 가지 경우를 공부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분모 미분하고 분자 미분한 거의 극한이 구해지기만 한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이제 이 시간에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부정형의 극한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그리고 지수꼴의 부정형, 이와 같은 세 가지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로피탈 정리를 쓸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식을 반드시 변형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변형하는지를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fx 곱하기 gx가 있어요. 극한을 취했더니 fx가 만약에 무한소로 가고 gx가 무한대로 간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요, 형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역수를 이용해서 계산 가능하죠. 물론 fx가 0은 아니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분자의 분모를 일로 보면 내양분의 외양하면 좌변과 우변은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거나 또는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요 위의 식은 앞부분을 역수를 취했는데요. 이번에는 뒷부분을 역수를 취하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의 역수 그리고 fx 이렇게 됐죠. 자, 이제 gx분의 1 그리고 fx인데요. 역시 얘도 분자의 분모를 일로 보고 내양분의 외양을 하면 fx 곱하기 gx 형태로 표시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얘를 우변처럼 바꾸거나 또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을 물론 gx하고 fx가 0이 아닐 때예요.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만약에 얘가 앞에가 무한소로 가고 뒤가 무한대로 갔다면은 지금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꼴이라면 fx가 무한소로 갈 때 그 역수는 무한대로 가죠. 그러니까 무한대로 무한대꼴로 바꿔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번엔 이렇게 돼 있다면 fx가 무한소로 가죠. 근데 gx가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의 역수는 반비례해서 무한소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양을 이렇게 바꾸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바꾸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돼서 이 두 가지는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로피탈 정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변에 극한을 붙이는 것을, 극한을 구하는 것은 우변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런 모양 또는 이런 모양으로 바꿔서 극한을 구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푸는 방법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렇게 어느 한쪽을 역수를 취해서 분수꼴로 바꾸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구나 것을 배웠으니까요.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극한을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x가 0의 오른쪽으로 갈 때 ln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죠. x가 0의 오른쪽으로 가면 그래프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x는 0으로 가죠. 앞에 거는 0으로 가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따라서 무한소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군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식을 바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x가 0의 오른쪽으로 할 때 x 곱하기 lnx는 앞부분을 역수를 취하든 뒷부분을 역수를 취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함수의 모양 때문에 이 함수를 미분하는 게 더 쉬운지 아니면 이 함수를 미분하는 게 더 쉬운지는 여러분들이 보고서 결정을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앞부분에 x를 역수를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의 오른쪽으로 할 때 x분의 1 그리고 로그 x와 같이 되죠. 아무래도 lnx분의 1을 미분하는 것보다 x분의 1을 미분하는 게 더 상대적으로 쉬워서 앞부분을 역수를 취했어요. 자, 이제 x가 0의 오른쪽으로 할 때 무한소 역수니까 무한 들어가죠. 분모는 무한 들어가고 분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x가 0의 오른쪽으로 할 때 분모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분자 미분하니까 x분의 1입니다. 자, 이제 내양분의 외양을 정돈하겠습니다. 요 등호는 정돈하는 것뿐입니다. x가 0의 오른쪽으로 할 때 내양분의 외양인데요. 그러면 x분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죠. 내양분의 외양하니까. 근데 x가 0에 가까워질 뿐이지 0은 아니죠. 약분하니까 남는 것은 마이너스 x만 남았고요. x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이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로피탈 정리를 사용해 본 건데요. 도함수분의 도함수의 극한이 구해졌으니까 위의 극한은 아래 극한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번씩을 변형해서 분수꼴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나서 로피탈 정리 적용했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가 주어진다면은 앞쪽이든 또는 뒤쪽이든 간에 역수를 취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차에 관한 부정형을 다뤄보도록 할까요? 즉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때 무한대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같은 거에서 같은 걸 뺐으니까 0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이에요.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때로는 0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한대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른 상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는 한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그 극한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의 부정형 형태는요. 필요하다면 식을 변형을 하는데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요. 변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다양하게 바뀌어질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통분이 가능하다면 통분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예문을 들어서 설명하도록 할까요? 예제 7번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통분하자는 얘기예요. 자, 예제 7번. 자, 얘네들 잘 들여다보면 x가 1의 오른쪽으로 가죠. 진수가 1에 가까워지면 무한수 역수니까 무한대로 가죠. x가 1의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면 x-1분의 1의 그래프는 수직정근선이 x 이퀄 1이에요. 수평정근선은 y 이퀄 0이고요. 그래프 윤곽은 여기가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하고 요것만 생각한다면 이런 모양입니다. x가 1의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입니다. 자, 이와 같이 무한대 마이너스 이건 그래프가 x-1분의 1 그래프예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부정형입니다. 이런 문제는 필요하다면 통분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x가 1의 오른쪽으로 갈 때 자, 주어진 식을 통분합니다. 분모끼리 곱하죠. 그러면 x-1을 앞에다 쓸게요. x-1 곱하기 ln x분의 대각선으로 갑니다. x-1 마이너스 로그 x에 와치됐습니다. 자, 이제 x가 1에 가까워지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0으로 가고요. 여기도 x가 1에 가까워지면 분자도 0으로 가서 통분하고 나서 보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무한소분의 무한소나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로피탈을 직접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로피탈 정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등호 붙이는 순서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 순간 이후부터는 이렇게 부정의 극한을 다룰 때 등호를 붙이는 순서를 염두에 두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책처럼 이제 등호를 계속 붙여가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도함수분의 도함수의 극한이 존재해야만이 주어진 함수의 극한이 구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등호를 쭉 붙여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로피탈 정리를 적용하겠습니다. 분모 미분하죠. 자, 이제 고변환 민법을 써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ln x를 미분하니까 x분의 1이에요. 자, 이제 x-1을 미분하니까 1이고 ln x 미분하니까 x분의 1입니다. 다시 x가 1에 가까워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로그는 제로고 1분의 0이니까 0, 0 더하기 0이니까 분모도 0으로 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 빼기니까 0. 그래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입니다.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적용할 수 있네요. 다시 한번 로피탈 정리 또 적용합니다. x가 1의 오른쪽으로 갈 때 자, 분모 미분하죠. ln x 미분하니까 x분의 1이고요. 자, 얘는 분수함수 민법을 적용합니다.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면 1, 분모 곱하면 x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하니까 1 안 써도 되죠. 그 다음에 1 미분하면 제로고 마이너스 x분의 1 미분하면 x의 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제 정도를 좀 해볼까요? x가 한 번 더 쓴 다음에 계산해 보죠. x의 제곱분의 1 그리고 x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제곱분의 x가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1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부정형이 아니죠. x가 1에 가까워지면 분모는 1 더하기 1, 2로 가고 분자는 1분의 1, 1이 나옵니다. 2분의 1, 극한이 구해졌군요. 우리는 여기서 로피탈을 한 번, 두 번 사용하고 이건 정리한 것뿐이에요. 로피탈을 2회 반복 적용하니까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이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모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항상 통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통분이 되지 않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통분이 되지 않는다면은 적당하게 식을 마치 공통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통항이 있는 것처럼 묶어내는 방법을 써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극한을 구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식을 묶어내는데요. x를 묶어내도 좋고 2x승을 묶어내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책에는 x를 묶어냈는데 우리 2x승으로 묶어내볼까요? 전혀 공통항이 없어요. 없지만 이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걸 하늘에 봐도 알 수 있죠. x가 무한대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항이 없는 경우는 공통항이 있는 것처럼 보고 항을 묶어내겠습니다. 그럼 1 전개해서 이게 나오면 되죠. 2x승분의 x예요.
자, 이 x는 항상 치역이 양수니까 0이 아니라서 나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개하면 똑같아지고요. 식을 일부러 변형을 했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면은 앞에 거는 처음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였던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앞에 거는 무한대로 가고요. 자, 이 뒤가 어디로 가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우리는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죠. 두 함수의 고변환 극한을 다룰 때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극한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뒤에 거의 극한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제 요거의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를 조사를 해보려고 해요. 얘네들 잘 보세요. 이 뒷부분은 극한을 얘를 먼저 한 다음에 하는 게 낫겠네요. 합 또는 차에 관한 극한도 각각의 극한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극한의 합 또는 차와 같으니까 얘의 극한만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로피탈 정리 적용 가능합니다. 분자 미분하면 1이고 분모를 미분하니까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무한대 역수권이니까 0으로 간다라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극한이 0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얘의 극한이 0이었었으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0이니까 이 1로 가는군요. 그래서 앞에 거는 무한대고 뒤에 거는 1로 가니까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1은 무한대죠. 그래서 이건 무한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판단이 안 됐었는데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앞에 거 무한대 뒤에 거는 1 마이너스 0 1이죠. 무한대에다 1 곱해봤자 무한대니까 그래서 판단은 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극한값이 구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판단이 된다. 이 값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와 같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필요하다면 통분이 가능하면 통분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식을 변형을 해서 계산할 수 있다면 변형해서 구해야 되는데요. 자, 또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교재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나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다음에 극한을 구해 보시오라는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없는 예문입니다. 자, 인버스 하이퍼볼 사인 x 마이너스 로그 x의 극한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인버스 하이퍼볼 사인 x도 그래프의 개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래프의 개형은 증가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증가해요. 로그 x도 분명히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통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얘처럼 이렇게 뭔가를 묶어내려고 해도 되게 식이 복잡해서 쉽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럴 때 얘네들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다룰 때는 우리 앞에서 인버스 하이퍼볼 사인 x의 로그 표현을 배운 적이 있었죠. 바로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인버스 하이퍼볼 사인 x의 로그 표현 로그 x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가운데 부호 플러스입니다. 이거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버스 하이퍼볼 사인 x 마이너스 로그 x는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문제는 이 식을 이제 로그로 앞부분을 로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 x 더하기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고 뒤에 로그 x예요. 로그 빼기 로그네요. 그럼 당연히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진수의 나눗셈으로 바꿉니다. x분의 x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 이와 같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앞에서 합성함수의 극한 배울 때 설명했었죠. 이 안에 들어가서 극한을 취한 것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이 로그가 연속이 되는 범위 안에 있다면 즉 다시 말해서 로그는요. x가 0보다 클 때 연속함수예요. x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 극한값이 0보다 큰 범위 안에서 극한만 나와준다면 안에 들어가서 극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거의 극한만 따로 계산해 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x 플러스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1인데요. 자, 얘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로피탈 정리 적용해 보겠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요. 아니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눠서 계산해도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로피탈 정리 적용하면 분모 미분하면 1 안 써도 되죠. 분자를 미분하면 1 루트 함수 미분법 2배 루트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2x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네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요 x는 다시 쓰면 x가 플러스 만들어니까 이거 다시 쓰면 루트 x의 제곱과 같죠. 2는 약분이 되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루트분의 루트니까 2는 약분되고요. 한꺼번에 루트를 씌울 수 있고요. 우리 이런 건 많이 해왔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모분자의 차수가 같은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은 처청 앞에 개수분의 개수가 답이에요. 1의 루트를 씌워봤자 1이죠. 1 더하기 1, 2가 나옵니다. 이 극한이 2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 극한이 안에 들어가서 극한이 2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극한이 구해졌으니까 이 안쪽에 들어간 그 극한을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합수함수의 극한은 안에 들어간 거의 극한이 존재하고 그 극한이 로그가 연속인 범위 안에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예문은 이렇게 해서 변형을 해야만 구할 수 있던 그런 문제입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책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사실상 다른 경우에 비해서 변형하는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까 많이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에 관한 부정형의 극한도 살펴봤었는데요. 이제 남은 거는 지수꼴의 부정형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꼴, 즉 거듭제곱꼴의 부정형인데요. 자, 이렇게 밑과 지수 부분에 전부 다 함수 fx와 gx가 있는데요. x가 특정한 값에 가까워질 때 만약에 fx는 0으로 가고 gx가 0으로 간다면 당연히 얘는 무한수의 무한소승꼴입니다. 이런 꼴은 극한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두 번째 fx가 무한대로 가고 gx가 무한수로 가면 무한대의 무한소승꼴이 나옵니다. 이거 역시도 극한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네모가 0이 아닐 때 네모의 영수는 1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네모 부분이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유한 확정된 상수가 나와야지 이걸 1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무한소가 되거나 무한대로 간다는 것은 한없이 커지는 거에 무한소승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부정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fx가 1에 가까워지고 gx가 플러스 무한대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까워지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에 무한대 승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는 것들, 여기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들 우리는 다 지수꼴의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수꼴의 부정형은 직관에서 극한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꼴은 다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하면은 식을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일반적인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자, fx의 gx 승꼴을 바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요. 네모가 만약에 양수라면 2의 로그 네모는 네모와 같습니다. 이거 항상 성립해요. 왜냐하면 로그와 지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그렇다면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2의 로그 이거 전체를 네모라 본다면 fx의 gx승인데 잘 보면 진수의 거듭제곱은 로그 앞에 배수 내려가니까 2의 gx 곱하기 로그 fx 이렇게 됐죠. 자, 첫 번째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지수꼴의 부정형을 이렇게 바꾸는 것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식에다가 x가 만약에 a로 갈 때 fx의 gx승의 극한을 구하시라는 얘기는 곧 리미트 x가 a로 갈 때 2의 gx승 곱하기 로그 fx의 극한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합수함수의 극한은 안에 들어가서 극한을 구하려고 할 때 얘 극한이 구해져야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간 거에 극한이 구해져야 되고 그 극한이 바깥에 있는 함수가 연속이 되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가능한 이유는 지수함수는요 전 범위 내에서 연속이거든요. 모든 x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롭게 안에 들어가서 극한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이 극한을 구한 다음에 밑을 2를 취해서 이 극한을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방법도 한 방법이긴 한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fx의 gx승을 편의상 y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양면에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그는 양면에 로그를 취했어요. 그 다음에 gx승이 될 것이고 진수의 곱전 로그 앞에 배수 내려갑니다.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이 gx 곱하기 로그 fx가 되죠. 따라서 우리는 x가 a로 갈 때 요 지수꼴의 극한을 구하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 지수꼴을 y로 놨었는데요. 우리는 x가 a로 갈 때 y의 극한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y의 극한은 판단이 직관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로그 y의 극한을 이용해서 y의 극한을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x가 a로 갈 때 로그 y는 이거거든요.
gx 곱하기 로그 fx가 되는데요. 자, 이런 모양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가지 형태가 지수꼴의 부정형인데요. 자, 첫 번째 gx가 0으로 가면, 이게 0으로 가면 첫 번째 경우 fx가 0으로 갈 때 로그는 x가 0으로 가면, 진수가 0으로 가면 마이너스만 들어가니까 무한수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죠. 무한수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되네요. 두 번째 케이스를 또 따져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인 경우, 자, 이제 gx가 무한수로 가는 경우, gx가 무한수로 가는 경우 fx가 무한대로 가면 로그는 x가 무한대로 가면 발산하니까요. 이렇게 돼서 이번엔 또 무한수 곱하기 무한대꼴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fx가 1에 가까워지고 g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 앞이 무한대로 가고 로그 1은 제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모양이 약간씩 달라졌을지라도 이 세 가지 형태를 이렇게 로그 y를 취해서 극한을 취해보니까 결국은 한쪽은 무한수고 한쪽은 무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조금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무한수 곱하기 무한대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런 예문은 무한수 곱하기 무한대꼴이니까 그러면 어느 한쪽을 범붙을 이용해서 역수를 취하면 된다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편의상 로그보다는 g 쪽을 역수를 취해서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바꿔보면은 이제 각각 어떤 모양인지 색깔별로 볼게요. 아까 노란색이었을 때는 무한수의 역수니까 이게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로 바뀔 것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인 경우에는 무한수 역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뀔 것이고, 보라색 형태로 세 번째 케이스라면 무한대 역수꼴이니까 무한수분의 무한수꼴이 돼서 결과적으로 이들 모두는 다 직접적으로 로피탈 정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 y의 극한을 구할 것입니다. 그 로그 y의 극한이 네모였다라 보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네모가 문제에서 요구했던 극한이 아닙니다. 즉 로그 y의 극한이 네모로 가기 때문에 네모이므로 양변에 밑에 2를 취할 거예요. 왜냐하면 2의 로그 y는 y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y의 극한을 원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밑에 2를 취하니까 y입니다. 밑에 2를 취하니까 밑에 2를 취해요. 그러니까 2의 네모승이 극한이에요. 주의할 점은 극한은 네모가 아니라 2의 네모승이 우리가 원했던 극한 값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방법도 잘 보세요. 얘의 극한이 잘 보세요. gx 곱하기 로그 fx의 극한, 이게 네모잖아요. 그래서 어느 경우로 풀더라도 답은 똑같이 2의 네모승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얼핏 보면 풀기가 더 간단해 보이긴 한데요. 이 지수가 복잡해집니다. 지수가 이걸로 계산하다 보면 밑에 2가 있는데 지수가 복잡해져서 자칫 잘못해서 글씨를 잘못 쓰면은 2 곱하기 네모라고 극한을 잘못 오해를 할까봐 이 방법을 지양하고 앞으로 이 방법대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이 방법 괜찮은데 하면 상관없습니다. 답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오른쪽 방법으로 일관성 있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수꼴의 부정형을 어떻게 극한을 계산하는지를 배웠으니까 그에 맞게끔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9번입니다. 이거 별 표시해놓고요.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 극한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 극한을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본다면 x가 0에 가까워질 때 1 더하기 제로, 사인 제로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1 더하기 무한수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코탄젠트의 그래프의 개형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파이면은요, 코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x가 0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코탄젠트는 무한대로 갑니다. 따라서 얘가 무한대로 가서 전체적으로 보면 1에 가까워지는 거에 무한대승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수꼴의 부정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이와 같은 지수꼴의 부정형이니까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식 전체를 y라 놓겠습니다. 1 플러스 사인 4x의 전체 코탄젠트 x승이라 놓겠습니다.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이것이라 하면 그리고 양변에 로그를 취하겠습니다. 로그 y는 로그를 취했으니까 1 플러스 사인 4x의 코탄젠트 x에서 진수의 거듭자 로그 앞에 배수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코탄젠트 x 곱하기 로그 1 플러스 사인 4x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식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수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코탄젠트를 잘 보면 탄젠트의 역수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코탄젠트를 탄젠트 분의 1로 쓰는 순간에 이렇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탄젠트 x분의 1 곱하기 로그니까 로그를 분자에다 올려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로그 y의 모양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미트 x가 0에 오른쪽으로 갈 때 로그 y의 극한을
문제에서 요구한 건 y의 극한이에요. 근데 우리는 로그 y의 극한을 구해서 양변의 밑에 2를 취해서 y의 극한이 어디로 가는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자, 이제 리미트 x가 0에 오른쪽으로 갈 때 오른쪽의 극한 봅니다. 탄젠트 x분의 로그 1 플러스 사인 4x와 같이 됐어요. 자, 이제 x가 0할 때 분모 0으로 가고요. x가 0할 때 로그는 0.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라서 여기다 로피탈 정리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0에 오른쪽으로 갈 때 분모 미분하죠. 탄젠트를 미분하니까 시컨트 x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를 미분합니다. 로그민법 진수의 역수에 진수 다시 미분합니다. 1 미분하면 제로, 사인 미분하니까 코사인 4x가 되고 합성함수 안에 코또 미분하니까 4 이와 같이 됐습니다. 분모의 분모를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리미트 x가 0에 오른쪽으로 갈 때 번분수 계산하는 거예요. 시컨트 x의 제곱 그리고 1 플러스 사인 4x 분의 내항분의 외항이에요. 4배 코사인 4x예요. 자, 그런데 무조건 분수라고 해서 로피탈 쓰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컨트 제로 1이고요. 사인 제로는 제로, 1 더하기 0이니까 1 곱하기 1, 1이죠. 분모 1이니까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x가 0로 할 때 코사인 제로 1, 4가 돼서 이게 4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이거의 극한을 4라 말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로그를 취한 거의 극한일 뿐입니다. 로그 y의 극한이 4이므로 양면의 밑에 2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2의 로그 y는 y가 돼요. 그래서 y의 극한은 2의 4승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예제 9번 저 극한은 2의 4승입니다. 교재 연습 문제 보면 더 많은 형태의 부정의 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절의 연습 문제는 단순 계산 문제들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말고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제 10번을 보겠습니다. x가 0에 오른쪽으로 갈 때 x의 x승입니다. x의 x승인데 얘는 무한소승꼴입니다. 지수꼴의 부정형이에요. 예제 10번도 푸는 방법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지수꼴의 부정형이니까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의 로그를 취하니까 ln(y는) 이퀄 ln x의 x승이고 진수의 거듭적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됐네요. 우리는 로그 y의 극한을 구하려고 합니다. x가 0에 오른쪽으로 할 때 로그 y의 극한은 x 곱하기 ln x죠. 자,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모양이네요. x 곱하기 ln x니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앞에 거 역수를 취하고 뒤에 거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무한대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꼴이에요. 로피탈 정리 적용합니다. 분모 미분하죠.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분자 미분하죠. x분의 1 내항분의 외항 계산하면 이건 정돈한 것뿐이에요. x가 0에 오른쪽으로 할 때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거 0으로 갑니다. 이때 이거의 극한이 0일 뿐이지 얘의 극한이 0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판단할 때 항상 신경 써야 돼요. 로그 y의 극한이 0으로 가기 때문에 양변의 밑에 2를 취하죠. 그러니까 y의 극한은 2의 0승 그게 1이잖아요. 그래서 이 극한은 1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앞 시간과 이 시간을 통해서 부정형 5종류의 부정형의 극한 문제를 계산해 봤습니다. 앞에 두 가지, 즉 무한소분의 무한소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로피탈을 직접 적용할 수 있었고 오늘 이 시간에 공부했던 무한소 곱하기 무한대와 무한대 빼기 무한대와 그리고 지수꼴의 부정형은 직접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서 식을 적절하게 변형해서 나중에 분수꼴로 바꾼 다음에 로피탈 정리를 썼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험에 또 많이 나오는 건 이 지수꼴의 부정형입니다. 이 지수꼴의 부정형을 할 때는 로그의 극한을 잘못 주어진 함수의 극한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로그의 극한을 이용해서 양변의 밑에 2를 취해야지 정확한 극한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절에서 공부했던 내용은 시험에도 많이 출제되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잘 학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4장 5절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